(1탄에) 이어갖고 (2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도의 경우는 건국,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수도로 옮겨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개혁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거를 지금 한 2명이 듣고 있는데, 한 명 입에서 딱 나온 반응이 광해군 천도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광해군이 교화로 천도를 하려고 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주라는 데가요, 강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강이 있고요, 이게 임진강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얘기는 뭐였냐, 요 사이에다가 도성을 설치하면 북쪽에서 오는 중국 세력은 임진강에서 막으면 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외놈들은 한강에서 막으면 된다. 명분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광해군 때가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광해군 때는 집권당이 북인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 2개 있었습니다. 그게 남인하고 서인이에요. 이 2당이 엄청 큰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어깃장을 놓는 거죠. 왜 옮겨요? 왜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예. 그럼 반면 성공한 천도, 장수왕의 천도. 장수왕이 이제 5세기죠? 예. 근데 사실 5세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5세기면 몇 년? 401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광개토왕이 놀던 5세기는 한 419년에서 끝나요. 나머지 420년부터 거의 500년까지 장수왕이 다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장수왕이 그래서 장수왕인 거예요.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예. 고구려 실록에 의하면은 이제 고구려 실록은 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 쪽 기록 이제 짜맞춰 보면은 장수왕은 98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 오래 산 겁니다. 예. 그래서 광개토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500년 거의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장수왕의 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였던 광개토왕이 여기저기 전쟁만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내정이 개판인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이 귀족들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전쟁이나 하셔. 그냥 아니면 자리에다 계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장수왕이 이거 안 되겠는데? 물갈이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해갖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거의 만주벌판, 남만주 한가운데 있던 국내성에서, 여기가 참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남만주에선 딱 센터거든요. 원래 수도는 센터에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지도에서는 당연히 지금 북한의 그 평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 근데 여기서 제가 2가지 썰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이 평양이 과연 지금 북한의 그 평양이냐, 아니라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은 둘 중 하나예요. 어디로 가냐,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 쪽으로. 예. 그러니까 국내성이 여기 있었다. 그럼 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남쪽으로. 예. 근데 이 남쪽으로 간 게 지금 북한의 평양이다, 이건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는 북한의 평양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득점 맞추시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이런 썰이 있는데요, 저런 썰이 있는데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저 혹시 송중기 나왔던 그 아사달 연대기 아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재밌겠죠. 그죠? 빈센조가 더 재밌어요. 근데 예,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때 옮길 때 국내성에 있던 고구려는 무조건 5만 하시면 됩니다. 5. 어떻게 5냐? 중앙에 하나, 동서남북. 이 5부족 중에서 일부러 교체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기를 빡 잡은 거죠. 군기 빡 잡고, 야, 내가 조만간 백제를 이제 정벌할 텐데, 다들 거기에 집중해. 이렇게 된 거죠. 일부 세력은 이제 숙청당한 거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백제의 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장수왕이 그래서 결국 간첩 도림 보내갖고, 이 도림이 요즘으로 치면 이세돌이에요. 바둑을 엄청 잘 둬요. 근데 개로왕도 수준은 한 조은현급쯤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로왕이 언제부터 괴로운 거예요. 왜? 나의 바둑 족수가 왜 없지? 근데 이세돌이 온 거야. 바둑 두시죠? 이러니까는 도림한테 홀라당 빠진 겁니다. 그래갖고 막 그냥 도림이 마지막에 결정타 하나를 날리죠. 백제가 광개토왕의 공격도 버텨내고, 근데 그게 백제가 잘나서 버틴 게 아니에요. 왜? 고구려 서쪽에 있는 중국 쪽에 북위가 통일이 되니까 야 중국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백제를 치다 만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도림이 뭐라고 싹 포장하냐. 백제가 그만큼 힘이 세니까 고구려가 못 내려오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낡은 성도 좀 싹 고치시고 토목공사 리모델링 하시고 막 4대 강도 파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PD가 또 뭐라고 하겠죠. 네, 근데 그겁니다.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벌이다 보니까 계로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야 국경수비대도 다 내려와갖고 공사해. 이 틈을 노린 겁니다. 장수왕이. 그래서 계로왕이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옛날 전쟁에서 왕이 직접 딱 모가지가 잡혀갖고 끌려 나와갖고 상대방 왕 앞에서 모가지가 잘린 거예요.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죠. 근데 계로왕도 뭔가는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 동생이었던 문주한테 야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네 해. 그리고 여차하면 튀어! 라고 해갖고 결국 한성. 여기서 한성이 어디냐? 지금의 광화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풍납동 서부터 하남까지예요. 예. 요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로 치면 강동이죠. 강동. 여기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공주로 튄 거예요. 즉 장수왕의 개혁용. 그러니까 장수왕의 목표는 두 개였던 거죠. 하나는 내부 개혁, 하나는 백제를 손봐야겠다.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개혁 그리고 백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 나라였던 백제는 쫓겨가는 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옹진으로. 예, 일단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백제예요. 백제도 그래서 웅진 간 건 도망간 거고. 그래서 백제가 한참 헤매죠. 엄청 헤맵니다. 백제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백제 귀족들이 야 왕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대놓고 막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예, 참 용어가 참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면박을 당할 정도로 면박. 예. 이게 이제 시체말로 꼬살인데 아마 이거 삐 하겠죠 또. 예. 그래서 면박을 들을 정도로 왕권이 형편이 없었다가 이 백제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성왕이에요. 성왕. 자, 성왕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성은 부여씨고요. 이름은 명농입니다. 부여 명농. 꼭 무슨 옛날에 동방신기 이름 같죠? 근데 제가 이 이름 왜 알려드릴까요? 이유 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지문에 부여 명농이 관산성에서 화살 맞고 죽었다. 그럼 이 부여 명농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당해갖고 야 신라부터 정벌해라고 했다가 매복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이건 정확한 이름이겠죠. 그래서 부여 명농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성왕은 뜬금없이 공주에서 그러니까 웅진에서 사비로 갑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겠다. 옛날 이름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사비는 지금 부여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국가를 성왕도 개혁한 거죠. 재정비 및 성왕도 백제 지배층 중에 일부를 쳐낸 겁니다. 왜냐? 계로왕 죽은 다음에 문주왕, 동성왕 뭐 이제 쭈르륵 내려가면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권이 형편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쭉 보고 있다가 귀족들 두고 봐. 오케이. 기회 잡았어. 그래갖고 일부 교체하고 부여로 가서 그럼 재정비의 근거가 뭐냐? 여기서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성왕이 나라 이름을 바꿔요. 옛날에 성률이라는 핑클의 전설적인 드라마가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예, 그 남부여가 백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국호 남부여.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배우는 거지
만약에 그 시대로 갔다라고 하면 성왕 이후에는 백제란 이름은 없어요. 남부여죠. 예. 그리고 우리 왕실도 부여시다. 뭐 이것도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백제 성왕의 부흥, 즉 한강을 다시 찾겠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흥왕의 배신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백제가 또 침체기에 빠집니다. 다시 침체. 이거 어떻게 보면 백제가 참 사연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4세기 근초고왕 때 잘 나갔다가 5세기 계로왕 때 한번 무너지고 6세기 성왕이 다시 세웠는데 이게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왕의 아들이 위덕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위덕왕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선 중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힘이 없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지키고 있다가 결국 막판에 작품 하나를 쓰죠. 그게 뭐냐? 나에겐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지 라고 뿍 하고 꺼낸 왕이 그게 서동 무왕인 거예요. 이게 백제의 마지막 찬스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부흥한다. 이거 실패하면 우린 끝난다. 그래서 무왕이 천도를 시도합니다. 그게 어디냐? 요즘 시험에 붕붕붕붕 뜨는데요. 요즘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익산. 네, 익산입니다. 익산. 근데 옛날 지명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옛날 지명은 뭐냐? 금마저예요. 이 금마저는 나중에 고구려 부흥운동 때 또 한 번 나오니까 이거는 그때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지명 꼭 기억하십시오. 금마저. 예, 금마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천도는 무산됩니다. 왜? 무왕 아들이 의자왕이거든요. 근데 의자왕 때 백제 망한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제가 의자왕 때 안 망하고 좀 더 갔으면 의자왕은 100% 익산으로 천도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백제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마어마한 사찰을 하나 미리 지어 놓습니다. 옛날에 삼국시대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미리 사찰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지어 놓는다는 건 글로 궁궐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미리 터다 줘 놓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어디?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요거부터 옮겨놓고 신라 어느 정도 밟아버리면 익산으로 천도해서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찾아야지 이러려고 했다가 백제가 망한 거죠. 네. 왜? 이 이름에 다 있는 겁니다. 미륵. 미륵이 뭐죠? 미륵. 미륵.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기독교로 치면 메시아예요. 미래에 오실 구세주란 뜻이죠. 즉, 왜 하고 많은 절 이름 중에 미륵사라고 했을까? 백제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익산은 결국 천도는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메인은 다 한 거고요. 짧게 그럼 나머지를 쭈루룩 정리하겠습니다. 천도는 될 수 있으면 2편으로 끝낼게요. 자, 그럼 쭈루룩 이어지는 게 뭐냐? 시대순으로 쭉 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신라에서도 한때 이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땅이 이만큼 넓어졌는데 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당연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신라의 지배층들은 야 신라하면 경주지. 자, 근데 그때 경주를 안 불렀어요. 얘들이 또 꼴에 들은 건 있어갖고 야, 그러니까 중국 따라한 겁니다. 경주를 뭐라고 불렀냐? 계림이라고 불렀어요. 야, 우리가 계림에서 지금 7, 800년인데 무슨 수도를 옮겨?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 게 뭐죠? 대신에 조그만 도시 5개 만들어갖고 거기서 관리해. 그게 오소경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천도 대신에 경주를 제외한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지역에다가 5개의 소도시를 설치한 걸로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있었던 나라가 또 발해가 있어요. 근데 발해는 좀 문제가 다르죠. 발해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얘네는 아예 수도를 5개를 운영했습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죠. 수도 5개,
15부 이거는 뭐냐면 요즘 우리로 치면 광역시예요. 그리고 주는 62개. 그러니까 발해가 겁나 넓었다. 발해는 쉽게 말하면 지금 러시아의 저 블라디보스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영토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문제는 고려죠. 고려는 왕건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분쟁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냐? 야, 우리의 수도는 개경인데 서경이기도 해. 수도를 2개로 운영한 거예요. 하나는 개경, 하나는 서경. 이게 갖고 온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 서경. 왕건은 서경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북한의 평양이죠. 근데 왕건도 뭐라 그랬냐? 야, 어쨌든 저도 평양이야. 평양을 먹어야 고구려의 후손인 거야. 그래서 왕건이 그 삼국 통일 바쁜 와중에도 서경은 거기까지만 딱 북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 우린 고구려의 후예야. 이랬던 거예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좋은데 나쁜 점은 뭐냐? 여러분 수도가 2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가 둘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건국할 때 건국을 918년에 했는데 서부터 1130년대 묘청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고비고비 때문에 약 200년 동안 계속 개경파하고 서경파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도 몇 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를 2개를 운영을 해서 북진 정책을 얻은 효과는 있으나 지배층은 항상 둘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고려는 수도를 똘랑 2개만 운영했냐? 아니요. 예비 수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남경입니다. 근데 고려의 뜻대로 됐어요. 이 남경이 훗날 조선의 한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야, 수도 될 만한 데가 여기네.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죠? 그리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한양 천도한 왕은 누굴까요? 이성계가 아니에요. 이성계가 처음에 하려고 그랬다가 왕자인 아니 다 귀찮아. 개경 다시 갔다가 이방원도 처음엔 개경에 있다가 이방원이 왕자이라는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나서 한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한양 천도를 한 건 태종 이방원입니다. 예.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광해군이 아까 교화로 천도하려고 했던 거는 실패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마지막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던 조선 왕. 그게 바로 우리 불PD가 살고 있는 동네 화성 정조입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실패했겠죠. 정조대왕이 1800년에 꽥 하고 죽으면서 뭐 없던 일이 된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야, 너무 수도가 휴전선에 가까운 거 아니야? 남한에 딱 센터로 옮기자고. 이 도시만 기억하십시오. 그 도시가 담배 이름에도 있어요. 신탄진. 실제 있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시면 신탄진 휴게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였는데 한 25년쯤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너무 수도권에만 다 있습니다. 옮깁시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신탄진으로는 안 갔어요. 근데 신탄진 옆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은 음성군 쪽인데 여기를 세종시로 바꾼 겁니다. 자, 천도 2번째 강의의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세종시는 세종특별시였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희대히 개드립을 넘기죠. 우리 마음속의 관습적인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래서 특별시는 위헌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습법 국가였습니까? 우리나라는요 1490년대 성종대왕 이후로 우리 성모법 국가예요. 근데 갑자기 헌법재판관들이 또 우리 마음속의 관습적인 수도는 서울이에요 라고 하면서 세종특별시가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세종행정자치시가 된 거죠. 야, 그럴 거면 행정만 옮겨. 나머지는 안 돼. 까지가 천도의 역사입니다. 즉
천도라는 건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가 망해갖고 수도로 옮기는 거 외에 개혁이라든가 뭔가 어떤 집권자가 뜻을 갖고 옮기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신탄진, 요즘 현대사 문제 나옵니다. 왜? 신탄진하고 세종시가요, 정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천도 얘기는 일단 굵고 짧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만약에 뭔가 댓글 남겨주시거나, 유튜브에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봐갖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AS는 또, 저희가 어쨌든 2주마다 한 번씩 촬영하니까, 요렇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압축 강의로 하니까 기가 쪽쪽 빨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아까 인트로 그리고 천도 1, 2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예고 살인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 위주로 미리 예고합니다. 아마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마칠게요.